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청라원에서 일하고 있는 권병수 선생님이라 하고요. 오늘 볼 지문은 일반반. 일단 먼저 짧은 내용의 글을 한번 살펴보고 뒤에 이제 좀 더 긴 지문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첫 번째 볼 이 개념 확인 문제 지문은 통해서 이 독서라는 어떤 하나의 글을 읽을 때 이 글의 어떤 구성 방식, 또 어떻게 전개되는 구조를 이제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첫 번째 단락. 자, 사람의 몸에는 600종류 이상의 근육이 있는데 이들 근육은 근섬이라고 개념 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근섬유라고 불리는 근육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즉 수백에서 수십만 개에 이르는 이 근섬유들이 모여서 하나의 근육을 이룬다고 개념 짓고 있었죠. 그죠? 자, 다음, 이런 과학자들은 이러한 근섬유, 이 수만 개의 이 근섬유들을 크게 속근섬유와 지근섬유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섬유를 이 속근섬유와 지근섬유로 이 분류를 통해서 이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개수와 비율의 속근섬유와 지근섬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는, 다시 말해 순간적인 어떤 스피드 있는 어떤 폭발력을 내세우는 속근섬유가 있고, 또한 반대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느리게 수축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지구력이 강한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문장에서 지금 근섬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서술했고, 그 근섬유의 종류를 분류를 통해서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이 되었죠.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순간적인 폭발적인 큰 힘을 내야 하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100m 달리기 우사인 볼트라고 아시죠? 그죠? 이런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짧은 시간에 내야 하는 이런 달리기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속근섬유는 근육 내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산소 저장과 운반에 관여하는 이 미오글로빈이라는, 한번 볼까요? 주석을. 미오글로빈이라는 것은 지금 근육세포 안에 있는 붉은 색소 단백질의 하나로서, 어떻든 우리는 보면 이런 속근섬유에 있는 이 미오글로빈의 단백질의 함량이 낮아지고, 따라서 색은 하얀색을 띠게 되며, 속근섬유는 빨리 수축하면서 이러한 수축력이 강하면서도 단면적이 넓은 특성이 있다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근섬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무거운 중량으로 적은 횟수의 운동을 반복해야 한다라는 속근섬유의 특징과 그것의 어떤 훈련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러면 첫 단락에서 속근섬유와 지근섬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속근섬유와 반대되는 이 대비되는 이제 지근섬유가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죠. 자, 반대로 지근섬유는 이 속근섬유 달리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러한 지근섬유는 이런 단백질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검붉은색을 띠게 되며,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문제에서 설명했던 특징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순서대로 지금 글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측하면 글 읽기 훈련이 되기 쉽겠죠. 자, 앞에서 말했던 속근섬유와 달리 지근섬유는 수축력은 강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천천히 운동해도 덜 피로해지고, 또 금섬유의 단면적도 속금섬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지가 않아 결국 날씬한 체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 지근섬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속근섬유의 경우에는 무거운 중량으로 적은 횟수 운동을 반복하는 훈련 방식을 설명했다면, 이 지근섬유는 가벼운 중량으로 최대한 많은 횟수의 운동을 반복해야 한다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첫 단락에서 설명했던 근섬유와 금속 종류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특징과 그것에 대한 어떤 두 섬유의 근섬유의 어떤 대비되는 방식을 통해서 글이 서술되고 있었죠. 자, 마지막 단락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근육의 수축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수축이 일어나는 이제 과정을 설명하겠다는 것이 첫 문장에 지금 제시되었죠.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먼저 금속류는 이 미오신이라는 것과 액틴이라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 복합체가 교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고, 다음 이 연결된 구조에 자극이 가해지면 액틴이라는 단백질이 미오신 쪽으로 끌려 들어가서 금속류의 마디가 짧아지게 되는, 다시 말해 길이가 짧아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서술되어 있네요. 자, 이때 금속류가 이렇게 마디가 짧아지게 되어 수축이 되면 ATP라는 것이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이용되고, 이렇게 근섬유의 수축이 일어나면 이러한 근섬유의 집합체인 근육도 아까 서론에서 설명했지만 근섬유들이 모여서 근육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먼저 근섬유의 수축이 일어나면 그런 근섬유 집합체인 근육도 수축하게 된다라는 이런 과정으로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보시면 결국 이 글의 서술 방식, 어떤 구조로 글이 서술되었냐 봤을 때 1번, 자, 처음 부분에는 상위 개념, 아까 근섬유라는 개념을 설명했고, 그것을 각각 속근섬유와 지근섬유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죠? 구체적으로. 그죠? 당연히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할 때는 당연히 구체적으로 상세히 서술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2번 보시면, 자, 중간 부분에서는 유사한 대상이 빗대어 현상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지금 근섬유에 대해서 개념과 그 속성 특징을 대조하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어떤 유체 방식은 설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오늘 볼 일반 반의 지문 중에서 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제 사구의 형성에 관한 지문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 영상은 복습 영상이니까 지문에 어떤 체크된 것을 이제 한번 같이 확인해 가면서 읽어봐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자, 사막에서는 바람 때문에 모래 위에 있었던 여러 흔적이 사라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바람이 불게 되면 사막의 모래 알갱이는 굴러가거나 공중에 떠서 이동한다. 뭐 쉽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 바람 불면 당연히 이제보다 모래가 이제 이동하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진대요. 특히나 그 과정에서 상승하는 모래 알갱이는 지면에 떨어지면서, 다시 말해서 상승과 하강을 거치면서 다른 모래 알갱이가 움직이도록 하는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서술됐습니다. 결국 사막의 특징을 하나로서 바람이 어떠한 영향을 주나, 다시 한번 보시면 바람이 모래 알갱이들을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동하는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사막의 어떤 바람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막의 바람은 이제 모래층에 물결 모양 같은 흔적, 그것이 바로 연흔이라고 개념 지어 있고요. 이러한 물결 모양의 흔적인 연흔은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항상 수직이며, 바람의 속도가 느린 지역에서는 그 크기가 작고, 반대로 바람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커진다. 자, 이런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에서 흔한 어떤 서술 구조인데요. 이 연흔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연흔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특징을 설명하면서 대립적인 문장 구조로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방향으로 서술 방향을 읽어가면 되겠죠. 한마디로 바람의 수직인 상태로 속도가 클수록 그 크기가 흔적이 커지는
어떤 연은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바람이 거의 쉬지 않고 불어서 모래층에 항상 연흔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에 설명했던 바람의 영향을 받은 연흔이라는 흔적에 대해서 그 특성을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갔죠. 자, 세 번째 단락 봅시다. 자, 이때 이러한 방금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했던 상승과 하강을 거쳐 모래 알갱이가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모래 알갱이를 이동시키는 이 바람이 큰 암석이나 뭐 돌, 숲을, 나무 같은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에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 사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단락은 사고가 형성되는 이제 과정을 이제 서술해 나가겠죠. 자, 장애물을 만나 만들어진 사고는 이제 다음 문장을 봅시다. 바람은 그 암석이나 숲을 같은 장애물을 지나서, 왜 바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흘러가겠죠. 지나가겠죠. 그 주위에서 갈라졌다가 다시 그 장애물 뒤에서 합쳐지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흩어졌다가도 다시 바람이 모이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그 장애물 아랫부분에 바람 그늘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 바람 그늘이라는 곳은 장애물 주위보다도 또 비교하고 있는 거죠. 바람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모래 알갱이들이 날려 이 바람 그늘 부분에 쌓이게 되고 결국 퇴적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과정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 지속되며 사고가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바람이 장애물을 만나 그 아래에서 바람 그늘이 형성되는데, 그 바람 그늘의 부분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모래가 쌓이고 퇴적되며 시간이 지나 사고란 것이 형성된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러한 이제 사고의 꼭대기 부분을 이제 우리는 마루라고 하는데, 그 마루를 기준으로 마루를 향해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의 경사는 완만하고 마찬가지로 또 대비돼서 서술되고 있죠. 그죠? 마루에서 바람이 불어나가는 부분은 급한 경사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정도의 사고가 있다면 바람이 이쪽 방에 불어온다. 이 꼭대기가 마루라는 곳이고, 이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의 경사는 완만하며 그 바람이 지나가는 이제 마루부터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럴 때 부분은 경사가 급해진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럴 때 사고는 결국 바람이 불어온 부분에서는 결국 이 완만한 지역에서는 침식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나가는 부분, 다시 말해서 경사가 급한 부분에서는 퇴적이 일어나면서 그 개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결국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는 사고가 어떻게 지금 이동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이 들어갔네요. 다섯 번째 단락 봅시다. 자, 좀 더 이제 그걸 세밀하게 자세히 보면 이제 사고의 모래 알갱이들은 계속해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마루까지 도약하며 결국 뛰어넘기가 되는데, 이런 마루에서의 바람의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그 마루에서의 바람의 속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왜냐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일단 두 번째 단락에서 연은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람의 결국 속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커지는데, 결국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결국 그 속도가 느려진다고 이미 설명이 들어갔었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바람이 이제 마루를 넘어가게 되면 그 마루에서는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도약해서 올라가던 모래 알갱이들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사면에 퇴적되며 일부는 미끄러 내려져 가기도 한다. 자, 이렇게 모래 알갱이들이 마루를 넘어선 사면에 불안정한 상태로 쌓이게 되면 그 아래로는 경사가 급한 급사면이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 바람이 불어온다면 이 마루라는 부분에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고, 그 바람이 지나가는 그 경사면, 급한 경사면에 결국보다 모래가 쌓이게 된다라고 서술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런 과정,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불완전하게 급사면에, 급한 경사면에 쌓인 불안정한 흙더미는, 모래더미는 무너져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사를 만들게 되고, 이때 그 전에 경사면이 새로운 층으로 쌓이면서 사고는 천천히 이동하는 과정을 겪게 된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고가 있다면 바람이 불어오고 마루라는 곳에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 그런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 급한 바람이 지나가게 되는 요 급한 경사면에 불안정한 모래더미가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이것이 새로운 층으로 쌓이며 이동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따라 볼게요. 자, 사고의 급사면, 다시 말해서 이 불안정하게 모래더미가 쌓인 이 사고의 급경사면 위에는 이렇게 새로운 모래층이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퇴적층을 이제 사층리라고 정의 내리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고가 있는 특징이다. 그리고 이 사층리는 퇴적된 모래층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을 불었던 과거의 바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불어왔고 흘러가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층리의 어떤 연구에 대한 역할로서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문제를. 자, 1번 봅시다.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니까 하나씩 봅시다. 자, 연흐는 아까 물결 모양의 흔적이었죠. 그죠? 바람이 부는 방향과 평행하게 아니었죠. 수직으로 형성된 대로 있죠. 그죠? 2번, 바람의 방향은 퇴적된 사층리의 모양에 영향을 준다.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나머지 확인차 봅시다. 바람 그늘은 사구 주변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과정을 통해서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의 뒤편으로 아랫부분으로 형성된다고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4번 봅시다. 바람의 속도가 느린 사막일수록 연은이 더 크게 형성된다. 아니었죠. 그죠? 속도가 높을수록 크기는 더 커진다 했습니다. 그죠? 자, 5번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사고는 형성되지 않는다. 아니죠.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수풀이나 나무 같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형성된다고 밝히고 있었죠.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바로 볼게요. 자,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본문에서 설명된 어떤 원리나 과정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이제 설명되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봐서 결국 여기가 경사면이 급하죠. 완만하고 여기가 급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바람은 지금 이 방향으로 불어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완만한 경사면이랬다면 여기는 급한 경사면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바람이 지나가면서 요것이 바람 그늘이 생기게 되고 요 바람 그늘에 급한 경사면에 모래가 퇴적된다는 것이 기본 우리 읽었던 본문의 구조였습니다. 그죠? 하나씩 선지 봐볼까요? 자, 바람이 A에서 B를 향해 불 때 형성되는 지형이다. 끄덕끄덕 할 수 있겠죠. 그죠? 2번, 시간이 지나면 사고는 A에서 B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한다.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 완만한 경사면에서 급한 경사면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겠죠. 3번, 바람의 속도가 B에서 B보다 마루였죠. 그죠? 가장 꼭대기 부분, 현저히 속도가 줄어들면서 형성된 구조. 4번 볼까요? 과거에 불었던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사층리 마지막 문제는 있었죠. 그죠? A에서 요 완만한 경사면이 아니라 급한 경사면 뒤에 생긴댔으니까 A가 아니라 C, 여기가 바로 뭐다? 사구의 급한 경사면 쪽, 바람 그늘 쪽에 사구가 형성된다. 따라서 오답 2번이 4번이 되겠죠. 그죠? 확인차 5번 볼까요? 자, A에서 침식작용이 C에서는 퇴적작용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볼까요? 자,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구체 사례 이제 적용. 우리는 사고의 형성 과정을 자, 보기에서는 어떤 것에 지금 빗대어 설명하고 있을까 봅시다. 비포장 도로에서 당연히 흙먼지 날리겠죠. 그죠? 차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더 많은 먼지가 묻어 있어요.
다시 말해보다 차량이 달려갈 때 바람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차량 뒷부분에 이 버스로 할게요. 차량을 볼게요. 차량 진행 방향이 이곳이었다면 바람은 당연히 이쪽 방향을 불어올 것이고, 앞면보다 뒷면에 지금보다 모래가 쌓인다. 먼지가 묻는 과정으로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사구의 가부분은 당연보다 진행 방향에 바람이 지나간 방향으로 급한 경사면이 쌓이게 되고, 자, 차가 앞으로 달리게 되면서 앞에서 부는 바람이 양옆으로 갈라졌다, 흩어졌다, 뒤쪽에서 다시 합쳐지게 되는데, 이때 바람의 속도가 주변보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느려진다 있었죠. 그죠? 따라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어휘니까. 자, 기억과 가장 유사한 것은, 기억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그죠? 급한 경사면. 경사면 똑같은 어휘로서보다 바로 기울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따라서 유사한 어휘는 5번.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 요약 부탁드릴게요.